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인도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교통국을 싹 다 정리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오늘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 보니까요. 숫자가 45입니다. 자, 바늘이 놓여져 있는 섹션은 뉴트럴 섹션이죠. 그러니까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7 나오고 또 48도 나오고 46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립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왼쪽으로 더 치우치는 경향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뉴트럴 45를 똑같았거든요. 48까지 가고요. 근데 일주일 전에 fear 상태 44. 자, 정말 한 끗 차이죠. 그리고 한 달 전에도 41이었어요. 그때도 fear 상태인데 40대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두려움 상태와 중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면 심리가 좀 살아나고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내려가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시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또 빅테크가 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주식들이 좀 오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교체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고만고만한 하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주식시장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또 미친 듯이 또 폭주하는 때가 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뭐 떨어지는 때가 오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느끼세요. 시장 안에 몸을 내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나 시장이 뭔가 좀 좋아지면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돈을 다 빼고 투자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들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요. 이런 횡보장, 뭔가 어디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는 거 있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잘 모를 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즐기셔야 돼요. 그냥 이런 때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돈이 들어가야 이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의 법인세나 할지 다른 트럼프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가져오게 될 법인세이나 또 이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는 거, 또 기름을 계속 드릴 베이비 하는 것처럼 기름 생산해서 기름값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거. 그리고 트럼프 하면 주식시장의 상승을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 관세라고 하는 거, 이 관세랄지 기존에 있는 걸 다 뒤엎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일기 때랑은 달라요. 일기 때는 그래도 금리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저 높은 곳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이제 내려왔고 지금 연준도 아직까지 내리면 안 돼 이러니까 굉장히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서 떨어지면 계속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주식이랄지 이런 좋은 주식들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물 시장은요, 현재 전체가 다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나 뭐 크게 또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큰 상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우가 0.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죠. 그냥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S&P도 0.01%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도 0.06입니다. 자, 보통 0.6, 0.5 이렇게 되면 그나마 의미 있는 숫자인데 0.06 이렇게 더 넘어가 버리면요 이건 거의 그냥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매크로 환경이랄지 그 상황에 따라 주가의 변동은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큰 의미 없는 숫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 살폈던 것처럼 시장이 딱 그냥 가운데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오르고, 좀 안 나오면 좀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투자들이 좀 조심스럽게 현재 딱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막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어중간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뀌면 또 미친 듯이 달리거나 또 뭐 어저께 우리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갑자기 그런 정부의 매크로 소식들이 딱 들려버리니까 주가가 폭락하듯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볼게요. 자, 오일은 72.33, 뭐 그냥 비슷합니다. 70달러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이 오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는 순간 굉장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아래쪽으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4.49. 자, 지금 10년물 금리 4.4, 4.5 딱 여기 머물러 있죠. 많이 내려온 겁니다. 4.8에서요. 근데 딱 여기 스톡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것을 함의하는데 트럼프가 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트럼프는 지금 10년물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백업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정부 비용 줄이고, 지금 정부 비용에 살을 걸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 줄이고 정부의 빚을 줄이게 되면 국가 신용도도 올라가고 또 이 미국의 어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10년물 금리 그러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지금 도지죠. 지금 뭐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들, 거의 뭐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 인력 감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1차로 10%, 20% 정리하고 또 추가로 정리하고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타이틀 보세요. 이번에는요, 자율주행의 안전을 이 소위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 기관 있죠. 교통국의 그 기관의 사람들의 절반을 잘라낸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지금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미국에서 Auto Safety Agency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 기관이거든요. 자,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근데 이 팀은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을, 이 소위 검사하고 체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력을 지금 3 out of roughly 7 people입니다. 7명 중에 3명 정도는 해고한다라고 노티스가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해고당하는 그 일꾼들 있죠. 노동자들이 지금 뭐 기자들에게 질문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보도했는데,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 머스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지 않냐, 테슬라 수장이니까 그것과 연관되어졌다라고 보냐라고 물으니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면 they do not believe they were targeted because they are examining driverless c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렸다라고, 우리가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Autonomous Vehicle Safety Unit Cuts는요, 지금 자율주행 파트에 사람 잘리는 거는 전체 미국의 그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거든요. 전체 미국의 교통국의 그 인력 감축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포함돼서 지금 현재 여기 자율주행 관리 감독하는 쪽도 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교통국에요, 전체 인원의 한 10%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본인들은 믿고 있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은 야, 이거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자율주행을 이제 규제도 풀고 느슨하게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자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머스크만 알겠죠. 일론 머스크만. 근데 머스크가 뭐 그런 치졸한 방식으로 저는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교통국이 소위 말해서 자동차 안전을 체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머스크가 전문가잖아요. 근데 너무 잉여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력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서 80% 인력을 감축했듯이 이 교통국도 더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 속에서 지금 뭐 IRS도 15,000명씩 자르고 뭐 다들 10%, 20%다 감축 들어가고 있거든요.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머스크가 볼 때 자율주행의 전문가는 머스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이라 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 구글의 웨이모밖에 없거든요. 또 웨이모를 뭐 조사하고 뭐 하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한 개 회사밖에 없고, 그리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걸 라이다 레이더 달고 뭐 그냥 늘 딱 정해져 있는 거 거기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할 게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오잖아요. 그 해봐야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의 관리 감독은 사실 테슬라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교통국에서 할 거는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 줄여 놓는 거죠. 근데 사람이 줄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확실히 규제는 느슨해집니다. 막 옛날에 쓰잘데기 없이 막 저인망으로 사람이 많으면 야, 너 이거 보고 너 저거 보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런 것들은요, 테슬라에게 유리한 거죠. 머스크가 의도했건 의도치 않건 결국 이런 그 자율주행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절반이 잘렸다? 그 지금 이거는 수순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6월 달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그 규제를 느슨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은 이 뭐 사실 굉장히 지금 다 밀어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 less regulation입니다. 규제는 최대한 적게 해줘야 기업들이 발전한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교통국 직원도 해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지금 또 테슬라 소식인데요. 요즘 이 레거시 미디어들도 그렇고요, 일반 소식에서도 뭐 온통 머스크 아니면 테슬라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블룸버그에서는요, 이런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지금 그 닛산이 최근에 그 혼다와 결렬됐잖아요, 협상이요. 그 둘이 원래 하나로 되기로 했는데 혼다 쪽에서 야, 니네 우리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닛산도 equally, 그러니까 평등하게 공평하게 서로가 지분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합병을 하기를 원했는데, 혼다 쪽에서 야, 니네는 우리의 그냥 저 밑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 나빴던 거죠. 자, 그래서 둘이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혼다는 괜찮은데 닛산이 문제죠. 닛산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년 뒤에 파산하는 것으로 이미 위에서는 다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닛산은 현재요, 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냐면, 고위층에서 일본 그룹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제안해보자라는 거예요. 머스크에게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닛산에 투자하는 거 있죠. 닛산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닛산에 머스크에 우리가 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이 테슬라와 뭔가 결합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지금 이런 제안을 지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닛산의 주가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아니, 사실 뭐 머스크가 아직 답도 안 줬는데 벌써 김치 국물부터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닛산이 어떤 플랜을 가져오더라도요, 이 테슬라가 닛산에 투자하고 닛산을 뭐 이렇게 인수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전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공장 부지들 중에 생산 기지들을 아주 뭐 헐값에 매입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모종의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특히 뭐 인도에 보면 닛산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해외의 공장 중에 테슬라가 맡아서 뭐 간다든지 그런 식이 될 텐데, 자, 지금 뭐 닛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망해가는 회사에 지금 투자를 왜 합니까? 그건 완전 역행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건 일본 쪽에서는요,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자,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 앞으로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답변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답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충전하는 속도가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자, 지금 이 테슬라가 2017년도부터
이번까지 2025년도 지금 1월까지의 데이터를 지금 공개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이 그래프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요. 이 연도별로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평균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한 40분까지 갔었죠. 40분 동안 충전했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죠.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2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현재 충전하는 속도 시간이 줄어들었느냐.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Average time spent at Tesla Supercharger has fallen by 22% since 201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무려 22%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점이 뭐예요? 꾸준하게 충전기면 충전기, 또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슈퍼차저 스테이션 이 충전하는 속도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을까? 사실 충전하는 속도가 주는 것은 테슬라 자동차 판매랄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충전소에서 오래 끌게 되면 그게 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름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2분, 3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졌을 때에 충전소에서 너무 시간을 끈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더 빨리 충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그 이유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충전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일단 이 Smarter Trip Planning입니다. 자, 이건요, 이 테슬라가 어디 이제 갈 때, 예를 들면 여기서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간다 했을 때,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충전소가 뜨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분주한 곳, 여기는 좀 슬로한 곳, 이런 것들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긴 여행을 할 때 가다 보면 여러 군데 들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사람이 덜한 곳에 가서 충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줄겠죠. 어떤 데 가보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가 있거든요.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데를 피해서 충전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Denser Network입니다. 지금 2017년도 이후에 더 많은 충전소가 생겼잖아요.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faster charging이죠.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 버전 1, 2, 3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버전 4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자체적인 발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프리컨디셔닝입니다. 자, 테슬라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서 충전하는 대로 딱 이 주소를 치잖아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딱 치면, 그러면 자동차가 자동으로요 윙 하면서 소위 말해서 워밍업을 해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데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테슬라 배터리를 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따뜻하면 충전이 더 잘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미리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프리컨디셔닝 조건을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가게 되면 충전도 빨리 되는 거죠.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ehicle Efficiency Improvement죠. 이것도 중요하죠. 자동차 전체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테슬라가요, 계속 지금 이 충전기면 충전기 자체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진보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소위 말해 충전하는 시간도 계속 주는 거죠. 보통 20분 만에 하기도 하고, 또 보통 30분 안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분, 25분이면요 충전이 다 끝나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만족하죠. 그 시간에 이제 좀 쉬면서 먹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도 시청할 수 있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에서 계속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중국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소위 밀렸다, BYD에 밀렸다, 이런 소식만 전하잖아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요, 그닥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들 안에서나 제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중국에서는 중국의 발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끝이고 다 뭐 지금 끝났다 이러면서 뭐 중국의 뭐 어마어마한 발전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뭐 언론들은 그렇게 해야 또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 작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여러분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자동차 시장에서 일단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1위 국가예요.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인구도 인구지만 사실 중국이 발전하기 전에는 자동차 수요가 미국에 못 따라갔잖아요. 미국이 워낙 뭐 자동차를 한 가정당 몇 대씩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대수는 비교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은요, 추월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전기차 붐이 일면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로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연차로 와서는 승부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기차로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기차가 막 중국 회사들이 너도 나도 막 서로 카피하잖아요. 막 중국 업체들이 잘하는 애가 있으면요, 막 서로 부품 뭐 쓰냐, 서로 소위 막 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기차 만드는 거는 뭐 이제 일도 아닌 거죠. 중국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테슬라 회사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을 둘이 합친 것보다도 더 클 정도로 그만큼 큰 시장이에요. 근데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전기차만 놓고 보면 점점 3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10%도 안 돼요. 유럽도 뭐 20% 가까이 되니까 둘이 합쳐봐야 중국이 안 된다고요. 중국은 아예 전기차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크고 넓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러한 환경 속에서 테슬라는 그럼 어땠냐 했을 때, 자, 1번 보세요. 넘버 1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일단 폭스바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폭스바겐의 판매가요, 9.5%가 감소했어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거의 10%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대표주자인 폭스바겐이 9.5%가 떨어졌다? 근데 테슬라는요, 작년에 중국에서 9.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중국에서 더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떨어진 만큼 테슬라가 그대로 9.5% 올랐죠. 그러니까 어쩌면 폭스바겐의 자리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한 거죠.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Tesla had their best year in China last year. 작년에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최고의 판매를 보냈어요. 그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자, 그걸 주목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넘버 4 모델 Y입니다. 모델 Y는요, 작년에 여전히 베스트셀링 카였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브랜드별로 봤을 때에 여전히 모델 Y가 최고의 판매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죠. 자, 그 다음 넘버 5 한번 보겠습니다. 폭스바겐하고 비교한 건데, 폭스바겐이요, 이 폭스바겐 그 ID7 있죠. ID7이 사실은 가장 최근 브랜드거든요. 이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건데 몇 대를 팔았냐? 딸랑 9대입니다. 9대를 팔은 거예요. 이 ID7은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차예요.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요, 현대의 플래그십이 뭡니까? 현대의 플래그십은 제너시스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너시스 이 소위 보면은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그런 건데, 폭스바겐도 ID7이라고 전기차 최고의 것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폭스바겐 살 바에는 전기차에서는 자기네 회사가 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요, 이 외제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폭스바겐, 그 다음에 이 BMW, 벤츠, 정말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근데 전기차 영역에 들어오니까요, 이들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안에 내부적인 기술이랄지, 소프트웨어 기술이랄지, OS 기술이랄지 보니까 테슬라에게는 못 미치는데, 폭스바겐이나 다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하나도 밀릴 게 없는 거예요. 더 못하는 거예요,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쪽 레거시 업체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들은 다 어떤 부품 업체들이 각자만의 코딩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와서 조립해야 되는데, 이 폭스바겐이 그걸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냥 뚝딱뚝딱 한 번에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전기차를요. 그러니까 사실 폭스바겐이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폭스바겐이 이 플래그십
ID7을 내놨는데 9대 팔렸는데 테슬라 보세요. 작년에 1등 했잖아요. 지금 모델 Y 가장 잘 팔렸고 오히려 9.5%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요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정말 안 좋았거든요. 중국이 기본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차가 많이 팔린다고요. 근데 테슬라가 프리미엄 차인데 작년에 9.5% 이상 또 올랐고 중국에서 또 작년에 최고의 한 해를 또 보냈다라는 것 자체는요. 테슬라가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보면요. 아, 테슬라가 작년에 잘했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이 올라가고 하면 결국 테슬라는 저렴한 차 딱 나오게 되면 시장이 더 커져요.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파지티브하게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인도 시장 진출을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모집하는 거, 세일즈 퍼슨이랄지, 그 자동차 쇼룸에서 일할 사람들일지, 그 자동차 판매하는 이런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테슬라가 드디어 인도에 진출하구나. 근데 그 배경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실 인도 모디 총리를 머스크랑 만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떤 내막이 흘렀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기대하는 건요. 자, 뭄바이, 인도의 또 큰 좋은 이 도시 지역이죠. 이 뭄바이에서 앞으로 이 테슬라가 이 인도 시장에 이제 인도 시장 공략하겠죠. 굉장히 많은 인도의 부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테슬라 타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드디어 테슬라의 thousands of car, 수천 대의 테슬라 차가 인도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인도 뭄바이 시내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또 이 인기를 끌지가 상상이 되는데요. 우리 자세한 내막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도 시장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건요.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온 거거든요. 자, 그게 배경은 결국은 인도 CEO 일론 머스크와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워싱턴에서 지난주에. 자, 그 만남 이후에 테슬라의 인도 계획이 가속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 모디 총리가 오기 전부터 테슬라랑 긴밀하게 벌써 실무진에서 얘기 다 했겠죠. 이번에 인도 모디 총리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미 머스크하고 대화가 굉장히 깊이 됐을 겁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끼리 정상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들이 일을 거의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짜잔 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요. 트럼프의 특사가 가가지고 이미 러시아 실무진하고 다 만나가지고 구체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벌써 머스크가 인도 총리를 만나면서 더 빠르게 가속화 붙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실무진이 벌써 만났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려는 얘기입니다.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머스크가 여러 이제 이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테슬라가 잡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스크가 만남이 있고 나서 그 인도의 그 쇼룸이랄지 그리고 로지스틱에 대한 잡 리스팅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쇼룸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파는 거, 그죠? 세일즈 하는 부분에 먼저 하고, 그래서 이게 테스팅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로지스틱, 물류까지도 이 관련된 사람을 지금 뽑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을 벌써 뽑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건요. 이건 이미 여기에 자동차 판매가 이제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요. 이것부터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교착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테슬라는 계속 인도 시장에 못 들어갔는가? 테슬라와 인도의 이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 맞지 않았던 게 뭐냐? 관세 부분이었어요. 자, 인도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관세 정책이 있냐면은 외부에서 자동차를 갖고 수입하지 않습니까? 갖고 들어오면요. 거기에 관세를 얼마를 때린 줄 아세요? 25%? 50%요? 아닙니다. 100%를 때려요. 100% 때린다고 가격이 두 배가 뛴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예를 들면 4만 불짜리가 들어온다. 그럼 8만 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4만 불짜리를 8만 불에 팔면, 그럼 그 슈퍼카를 사는 건데 살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러면 테슬라도 이게 남지가 않는 거예요. 몇 대 팔지도 못하면서.
갖고 들어오고 뭐 물류 이게 돈이 더 들 것 같아요. 배에 실어 가지고 오고 하는 게 아니 그렇게 비싸면 몇 명 살 사람도 없을 텐데 인도가 부자도 아니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제한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 쪽에서 프렌들리하게 해줬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 100%가 아니라 야 그러면 20%만 하자, 뭐 25%만 하자 이런 식의 둘이 합의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관세 없이 일단 그럼 먼저 팔아봐라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들어간다. 그러면서 사람 뽑는 거 발표 쫙쫙쫙 해버리면서 인도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하면서 머스크 만나고 트럼프 만나가면서 뭔가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사전에 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인도 정부에서 파격적인 그런 테슬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 자동차를 팔려면요. 관세도 관세지만 뭐가 있냐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거. 그 조건을 그렇게 건 거예요. 그러면 인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대화하면서 야, 그럼 우리가 관세를 면해 줄 테니까 그럼 너 무조건 공장 세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데 테스트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인도에 정말 시장이 돼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교차 상태였는데 아마 그런 조건들이 파격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인도 시장에 진출 안 되니까요. 뭐 인도에서도 날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날린 게 뭐냐면은 인도가 사실은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그 전기차 쪽은 아직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전부 다 내연기관 차들이 거기에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인도 대통령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은요, 테슬라가 들어와서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처럼. 그게 미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없잖아요. 중국처럼 들어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인도가. 근데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인도 안에서도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테슬라가 인도에 자동차를 팔기 시작하게 되면 growing upper middle class in India.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인도가 계속 이제 잘 살기 시작하니까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를 엄청 좋아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인도도 뭐 오염이 심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딱 지나가면 연기 냄새 하나도 안 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위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막 사기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it could also rattle local car makers employing thousands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컬 자동차 업체들도 뒤흔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치 매기 효과죠. 테슬라가 들어가서 그 전기차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처럼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인도 내부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테슬라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인도 시장에서 이제 수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전체 판매가 늘어나겠죠. 사실 테슬라가 지금 못 들어간 나라가 많아요. 모든 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아직도 못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인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인도에 못 들어갔어요. 인도에 들어가려면요. 사실 여기 또 충전소도 깔아야 되고 뭐 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프라도 깔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깔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는요. 테슬라가 절실한 거예요.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인프라 깔아주죠. 전기 인프라. 그러면 다른 회사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머리가 나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전부터 했었으면 테슬라가 슈퍼차저 스테이션 다 깔아주죠. 그러면 그게 인프라 깔려 있으면요. 다른 회사들도 막 진출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야 알고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공장까지 세우게 될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이런 테스트가 되니까요. 수요가 있다. 이러면 공장 세워서 진출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테슬라에겐 굉장히 커요, 여러분. 왜냐면 인도 시장에서 자동차를 파냐, 안 파냐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기대가 되고, 올 한 해 만약에 인도에서 자동차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는 뭐 공장 빨리 지어가지고요.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소식이, 만약에 인도에 공장 짓는다는 소식이 올해 6월 달쯤에 나온다. 이러되면 아마 주가가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굉장한 소식들 많으니까 계속 바이앤홀드 하세요. 또 싸다고 생각할 땐 더 사 모으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결국은 주가는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였습니다.